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 장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빠졌고, S&P 다우는 뭐 낮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흘러내리면서 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흘러내리면 마이너스로 끝났고, 지금 퓨처는 또 플러스로 나오는데 계속 장이 안 좋으니까 내일도 또 내일 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좀 다시 반등하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오늘 개별 종목별로 보면 뭐 플러스가 없습니다. 에너지 관련 EPD 플러스인데 오늘 에너지 섹터만 플러스였죠. 수혜주 운하 사고 난 것 때문에 유가가 좀 오를 걸로 예상돼서 에너지 섹터만 오늘 아주 그린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빨간색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파이낸셜 섹터도 낮에는 괜찮았는데 흘러내리면서 대형주만 뭐 거의 그냥 선방 뭐 그 정도였고 리저널 뱅크라든지 그런 애들은 오히려 좀 빠진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리저널 뱅크 ETF는 오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스틸 다이내믹스도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 오늘 전기차 많이 빠졌죠. ACTC도 좀 빠지고 엑스팽도 빠지고 니오도 빠지고 테슬라도 빠지고 니오 엑스팽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라서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하고 지금 또 관계가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BFT도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그냥 쭉 빠졌고 스펙들 오늘 다 그냥 완전히 다 빠진 것 같고 더 빠질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아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장중에 이 정도 빠지면서 끝났고 장외로 어닝 발표 나오고 또 이 정도 또 빠졌고 좀 이따 아멜 어닝 발표 나온 거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MPA 같은 경우에는 35불로 그 8밀리언 세컨더리 오퍼링 가격이 나왔고 그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에도 뭐 20 몇 퍼센트, 35불에서 20 몇 퍼센트 업 해가지고 40 몇 불대로 컨버러블 프라이스가 정해진 것 같아서 35불 정도가 바닥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더 빠진 것 같고 장 외로 좀 올랐습니다. MP 같은 경우에 그래서 35불 가까이 다시 간 것 같고 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뭐 스탁 마켓 뉴스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은데 뭐 분기 끝날 때라서 팔고 뭐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걱정이고 이자율 올라가는 거 걱정 그리고 코비드 19 케이스 늘어나는 걱정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좀 빠졌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올라가니까 저는 계속 그냥 홀드 할 생각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냥 길게 보고 홀드하고 뭐 진짜 많이 빠졌을 때 그냥 조금 더 줍줍하고 그러다 보면 좀 시간 가다 보면 또 다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간단하게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이제 10일치 평균 볼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10일치 평균 볼륨이 1밀리언이 안 되고요. 오늘 볼륨은 그 밀리언보다도 밀리언 조금 안 되는 그 평균보다도 안 되는데 평균에 가깝다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안 좋고 계속 이런 식이니까 좀 손을 놓으신 분들이 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5.27% 빠졌고 오늘 16불 밑으로 떨어졌고 저는 계속 장이 안 좋으니까 좀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관망을 하다가 정말 또 지난번처럼 완전 쭉 빠지면 그때 조금 더 죽고 그럴 생각이고 지금은 좀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합병 될 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제 포트폴리오에 생각하는 양이 너무 이미 넘쳐서 저도 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러면 안 되는데 과욕을 부린 바람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사기는 좀 그렇고 팔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얘 가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을 생각이고 그냥 좀 당분간은 관망할 생각입니다. 이 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망을 하고 다음은 BFT 페이스웨이브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볼륨인데 뭐 볼륨은 헤비했다고 나옵니다. 내일 합병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합병이 연기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륨이 많이 나왔다면 그냥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볼륨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게 그러리라고 보고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장외로 조금 올랐는데 내일 대보면 알겠죠.
오늘 또 손 놓으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고, 오후장에 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놓으신 것 같고, 특정하게 이렇게 치솟은 그래프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장이 안 좋아서 놓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 남았는데 참 이상하네요. 내일 대부분 알겠죠 뭐. 다음은 벌진 갤럭틱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우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거래량은 11칠 평균보다 작았고, 한 7% 떨어졌고 28불 80전. 장외로 뭐 조금 올랐는데, 다 그래프가 좀 비슷하죠. 아침에까지는 좀 홀드를 하다가 오후에 쭉 빠지는 그런 그래프고, 얘는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MP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요. 오늘도 많이 파신 것 같고, 장 중에는 한 9.38% 빠졌고, 장 외로 4.2% 올라와서 35불 가까운 가격이 됐고, 얘도 그래프가 비슷하죠. 뭐 홀드 하다가 이 35불로 가격이 나왔으니까, 세컨더리 오프닝 한 거, 컨버링 하는 거 35불로 나왔으니까 35불로 홀드 하다가, 장이 그냥 안 좋으니까 셋오프가 난 것 같고요. 그냥 많이 파셨어요. 아침에 좀 팔고 이 정도에서 그냥 셀을 하다가 그때 그냥 많이들 손을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빠졌는데 너무 빠지니까 다시 장외로 좀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35불대가 웬만하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계속 뭐 두고 봐야겠죠.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아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얘는 뭐 불안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끝에는 올라가면서 그나마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장 외로 또 2.48% 올랐습니다.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오늘 SEC에 파일된 AK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0년 풀 이어라고 나오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된 결과,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썸머리 한 겁니다. 그냥 요약한 거. 2020년에 액티브 프로바이더가 한 950%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6만 5천 프로바이더가 더 증가했습니다. 아메를 쓰는. 그래서 총 프로바이더가 한 7만 2천 정도가 되고, 4분기 총 방문 횟수가 300% 증가해서 1.6 밀리언 방문 뭐 이 정도가 됐는데, 300% 증가했으니까 2019년에는 300% 적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했죠. 무지하게 많이 증가를 한 거고, 그래서 2020년 총 방문 횟수는 400% 는 거고, 이건 4분기만, 이거는 2020년 풀리어로 한 해 동안 400% 늘어서 총 그 방문 횟수는 5.9 밀리언. 그리고 4분기 총 매출은 34% 늘어서 60.4 밀리언. 이렇게 비지트가 400% 늘고 Q4 비지트도 300%가 늘었는데, 레베뉴는 34%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60.4 밀리언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은 65% 늘어갔고 245.3 밀리언이 총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4분기 레베뉴 인크리스가 한 해 인크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러니까 팬데믹 그 효과가 그 전 분기까지가 좀 더 컸던 것 같고, 2021년 가이던스는 레베뉴는 260에서 270 밀리언 달러 그 정도 총 매출은, 그리고 AMG 비짓은 1.5에서 1.7 밀리언. AMG가 아멜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총 비짓이 5.9였는데, 그 중에서 2020년에 AMG 비짓은 한 1.6 밀리언, 27% 정도였는데, 내년에도 뭐 비슷한 숫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겁니다. 2020년은 뭐 잘 나왔어요. 총 매출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성장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30 몇 %씩 성장을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비지트 방문 횟수 는 거는 아주 많이 늘었고, 레베뉴는 그 방문 횟수보다는 좀 그 증가 비율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데,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2021년 레베뉴도 2020년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얘네들이 포캐스트를 하고, 그 비짓 수도 비슷하게 하고, 또 에비타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이게 좀 상당히 걱정되는 거고, 그래서 텔레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3월 24일 종가가 텔레닥이 182불 정도, 아멜이 18불 54전, 마켓캡은 요 종가 기준으로 텔레닥이 27.8 빌리언 달러, 아멜이 한 4.4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아멜이 텔레닥의 한 15.84%밖에 안 되는데,
세일즈 레베뉴 그 사이즈로 보면 텔레닥이 한 1 빌리언 정도 찍었고 1.1 빌리언 달러 정도 2020년에 아멜이 지금 245 밀리언 달러를 찍었다고 하니까 세일즈 레베뉴 상으로는 마켓 캡이 아멜은 좀 언더스테이트 있는 건 맞는데 한 22.42% 레베뉴를 찍은 거니까. 근데 net 로스를 보면 적자 폭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한 485 밀리언 달러가 적자였다. 그리고 아멜 같은 경우에는 228 밀리언 달러가 적자였다. 그러니까 거의 총 매출에 맞먹는 금액을 적자를 낸 겁니다. 아멜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뭐 디프리시에이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빼면 솔직히 캐시만 나간 거는 훨씬 작은데 그래도 적자폭이 상당히 크고 텔레닥도 작지 않죠. 근데 뭐 둘 다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니까 텔레헬스 뭐 아니면 의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토럴 비지스 수는 텔레닥이 한 10.6 밀리언이라고 발표를 했고 아메 같은 경우 5.9 밀리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비율도 보면 텔레닥은 10.6 밀리언 비짓 중에서 1 빌리언 세일즈 레베뉴를 한 거고 아메 같은 경우에 5.9 밀리언 비짓 가지고 245 밀리언 달러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비짓당 레베뉴를 따지면 텔레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2020 이거는 뭐 2020년 지나간 거에 대한 둘 다 성장을 많이 했고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아멜이 좀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21년 포캐스트가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우리는 2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세일즈 레베뉴가 1 빌리언 달러였는데 1.1 빌리언 달러. 근데 내년에는 83% 그로스를 한 2 빌리언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내놨고 리본고 때문 역할도 크긴 한데 그리고 비용도 줄이겠다 그런 계획을 잘 가이던스를 줬고 근데 아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이던스에 어떻게 비용을 줄이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레베뉴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 그런 정확한 그런 게 없고 지금 제가 컨퍼런스 콜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내일 좀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좀 이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에서 6.1%뭐 이런 것밖에 성장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라서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프라이스 투 세일즈 올해 가지고 보면은 아멜이 언더밸류 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성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차라리 텔레닥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거를 뭐 갈아타시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쉐어해 드리는 거고요. 내일 좀 더 알아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은 둘 다 솔직히 이 프라이스 투 세일 적자나는 회사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프라이스 투 세일즈만 보고 놓고 보면 결코 산 밸류 주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미래를 보고 하는 주식이니까 이 헬스케어의 미래 아니면 텔레헬스의 미래 그거 보고 하는 투자인데 미래 이제 그로스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 이제 프렌드 밸류 해가지고 하면 이 정도 마켓캡이 저스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이자율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자를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프렌드 밸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프라이스 투 세일즈 이 레이시오는 솔직히 좀 높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얘를 계속 홀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손절을 해볼까 고민도 들고 미래를 보면 아직도 좀 홀드하고 싶은데 얘네 가이던스가 있다고 그러주니까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이 정도는 줘야지 얘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이 정도로 주니까 이거 뭐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현실적이면 얘네들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건데 2021년에 팬데믹이 끝나서 올해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지 뭐 컨퍼런스 콜을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좀 고민을 더 해보고 당분간은 뭐 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을 더 해보고 텔레닥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지금 이자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당분간 빼고 관망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